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집합건물법 제2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쓰는 용어의 뜻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저하고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건물법 제2조 정의라고 되어 있죠. 어떤 단어에 대한 뜻이 나와 있다 이것이죠. 한번 볼까요? 구분 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 2에 규정된 건물 부분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 부분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자, 그래서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구분 소유권은 소유권이다 라고 하는 거. 구분 소유자란 구분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전유 부분이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공용 부분이란 전유 부분 외의 건물 부분, 전유 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 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건물의 대지란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대지 사용권이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 제2조의 2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집합건물법 아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나왔지 싶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서 구분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자, 구분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먼저 생각한다는 건데, 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게 뭐지 싶기는 할 겁니다. 좀 의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합건물법 제2조와 제2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비교해 봐야 될 것이 구분 소유자와 입주자의 어떤 차이점입니다. 집합건물에서 구분 소유자라는 것은 구분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죠. 자, 공동주택법에서는 입주자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입주자는 구분 소유자보다도 더 넓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공동주택에서의 입주자라는 것은 구분 소유자와 구분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나와 있으니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건물법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사용되는 용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종 변호사 자격증이든 법무사, 부동산 관련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실 때 아마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일반인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부동산 등기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대지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여러분들 대지 사용권에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대지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여러분들하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대지 사용권 중에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대지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제3항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지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 전유 부분의 매수인이 매매 계약에 따라서 대지를 갖다가 점유 및 사용할 수 있는 점유 사용권도 대지 사용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전유 부분의 매수인이 매매 계약에 기초하여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는 단순한 점유권이 아닌 대지 사용권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 부분입니다. 대지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분도 대지 사용권을 다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인데요. 자, 법 제2조의 2가 신설된 연역인데요. 한번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조항은 있죠.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이라고 부르는 집합주택에 따른 관한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과의 관계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공동주택관리법하고 있죠. 집합건물법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 규정은 2012년에 신설된 규정인데요. 그 전에는 이와 유사한 규정이 부칙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있죠. 이 부칙도 개정되어 가지고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분 소유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법이 적용되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었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자, 볼게요. 자, 공동주택도 집합건물이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집합건물 안에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상에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2003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공동주택의 하자 담보 책임에 있어서 상당한 논란을 좀 야기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택법령은 있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하자의 종류에 따라서 1년, 2년, 3년 등 단기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2003년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주택법령의 규정이 좀 무의미하게 되었기 때문에 좀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고려해 가지고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를 개정해 가지고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주택법이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을 했는데 여기 공동주택법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부칙의 개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주택법령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하자의 보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수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이라든지 계약의 해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요. 또 하자 발생기간, 발생기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발생이라는 이 부분요. 자,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그 하자라고 하는 것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발견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좀 이런 부분인데 하자가 언제 발견되었는가 하는 점은 원칙적으로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의 기간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제적 기간은 있겠지만, 그쵸? 여러분들 좀 요 사항은 아시겠죠?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요 맨 밑에 있는 요 부분입니다. 요 색깔을 좀 바꿔 볼까요? 요 부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3년에 개정된 집합건물법은 하자담보 책임에 관해서 제9조의 2를 신설하면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볼게요. 구분 소유의 권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분명히 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2조의 2가 있는 이유는 공동주택에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집합건물법상에 제2조의 2를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구분 소유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는 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거든요. 결국 이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있죠. 공동주택의 구분 소유자를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미흡한 점을 집합건물법 안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집합건물법에 제2조의 2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보완 차원에서 집합건물법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집합건물법 제2조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면 또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